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화판에 종이 붙이는 방법, 먹물의 농담을 조절하는 조묵법과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묵화를 그릴 수 있는 화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베니아 합판과 속이 비어있는 양면 화판이 있습니다. 양면 화판은 속이 비어있는데 중간에 나무가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이로 씌운 후에 다시 광목천 등으로 붙이면 됩니다. 장점은 가볍고 양쪽 면을 사용할 수 있어 주로 산수화를 하는 작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선지는 얇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밑바탕에 스케치를 한 후에 위에 화선지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스케치용으로 사용하는 종이는 갱지가 일반적인데 너무 얇아 찢어지기 쉽습니다. 조금 비싸도 모조전지를 사용하면 튼튼하고 가격도 장당 200원 정도입니다. 화판에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한데 밀가루 풀이나 쉽게 살 수 있는 문방풀을 사용합니다. 딱풀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싸고 잘 마르지 않아 끈적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조전지는 화판 크기에 맞춰 재단을 한 후에 화판 옆면에 풀을 발라줍니다. 영상처럼 찍어서 바르시되 힘을 살짝 빼서 두껍게 발라주셔야 풀이 마르지 않고 잘 붙습니다. 풀을 바른 후에 종이를 펴서 분무기로 뿌려줍니다. 얇은 갱지의 경우는 붙인 후에 뿌려도 펴지지만 모조전지는 두껍기 때문에 물을 먼저 뿌려주고 붙여주어야 평평하게 잘 펴집니다. 큰 화판에 붙일 때에는 물의 양을 적게 하여 분무해줍니다. 너무 많이 뿌릴 경우에는 종이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고 나면 스케치를 한 후에 화선지를 붙이는데 완성 후에 작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풀을 선 아래쪽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선지를 붙일 때에는 물을 분무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수묵화에 사용하는 물통과 접시는 가급적 민문의 사기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매직 블럭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을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먹물은 접시에 바로 따라 쓰지 마시고 작은 접시나 벼루를 이용하면 됩니다. 먹물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취향에 맞추어 쓰시기 바랍니다. 갈아 쓰는 먹물은 어떠냐고 하시는데 좋은 벼루와 먹이 아닌 이상 먹물을 사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붓은 6cm 정도로 붓끝이 뾰족하게 잘 나와야 나무가지를 그리기 쉽습니다. 붓을 물에 담그어 기포를 뺀 후에 사용을 합니다. 조묵법은 먹을 물과 섞어 여러 농담의 단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단묵, 중묵, 농묵으로 나뉘는데 산묵법이라고 부릅니다. 먹물을 붓에 묻힐 때에는 생각하는 양을 조심스럽게 찍습니다. 먹물은 작가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지금처럼 붓에 산묵을 만들어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체 하나에 많은 농담을 보이고 싶어하고 변화를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시 한국화에서는 개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그려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수화에서는 산묵법보다는 먹의 농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나무에서 너무 다양한 농담을 나타내주면 산만해 보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경, 중경, 원경에 맞는 먹의 농담을 생각하여 그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산묵법을 생각하며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조묵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의 산묵법을 영상처럼 만든 후 그려봤는데 금방 먹물이 흐려져 다시 먹물을 찍어야 하고 농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본이 되는 중단묵 정도의 먹물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먹물을 붓의 끝에만 찍어주어 원하는 진하기의 먹물을 만들어 주고 칠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먹물이 부족하게 되는데 다시 만들면 먹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까 만들어 놓았던 먹물을 다시 묻혀서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선에서 농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먹물에 진한 먹물을 묻혀 접시 한쪽에 풀어줍니다. 선을 긋다 보면 기본 먹물이 흐려지는데 처음 시작했던 지점과 먹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풀어놓았던 진한 먹물을 다시 찍어주면 먹색이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붓의 모양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수묵화를 배울 때 붓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잘 몰라 많은 고민을 하고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붓 사용에 대하여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해주는 선생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붓을 세우고
다듬어 중봉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붓 만들기는 약간의 응용 방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붓의 양쪽을 살짝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납작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로 종이를 자를 때처럼 붓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처럼 넓은 면과 얇은 쪽으로 그려줄 경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선부터 얇은 선까지 각도나 붓의 방향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넓은 면으로 그려주면 선에 힘이 없고 붓이 휘어버립니다. 칼로 종이를 자를 때 옆으로 아무리 해도 잘라지지 않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을 때 붓대의 각도는 영상처럼 선을 긋는 방향 쪽으로 기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은 미세하게 방향이나 각도만을 조절해주면서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묵화에서도 붓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붓잡는 방법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잡고 잘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붓잡는 위치는 중간 이상을 잡아주셔야 선도 시원시원하고 선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끝을 잡고 그리는 편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붓 만드는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그려볼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가지를 먼저 그려주는데 끝으로 갈수록 굵기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서서히 힘을 빼줍니다. 다음 가지는 힘을 살짝 주어 누르면서 그려주고 끝까지 힘을 놓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됩니다. 수묵화에서 나무만 잘 그리게 되면 70%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렵지만 원리만 터득하게 되면 쉬운 것이 나무 그리기입니다. 초심자 때에는 매일 하루에 10장 이상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수묵화 그리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속도감 있는 붓질입니다. 나무 그릴 때에도 붓의 속도감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파악하여 바깥쪽은 길면서 위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나무를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점 찍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을 찍을 때에는 같은 방향이나 같은 크기로 찍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뭇잎을 보면 똑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방향과 크기도 변화를 주면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효과를 주고 싶다면 물만 묻힌 붓으로 번짐의 효과를 주어도 좋습니다. 점 찍는 법과 나무가지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 잎이 있는 나무를 그려봐야겠죠? 그리는 순서는 가운데 쪽 잎을 먼저 배치한 후에 나뭇가지를 그려주고 바깥쪽에 남은 잎들을 그려 마무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샘플 그림은 설명란에 주소로 링크 시켜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you.